시작을 해볼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뭐 진행 멘트도 사실 뭐 정하진 않았는데 진행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네. 동원 씨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든 저대로 정리는 제가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세요. 오늘의 영화 모노노케임에 같이 얘기를 해볼 저는 김동원이고요. 네. 나무님을 모셨습니다. 네. 진행을 하기가 되게 애매한데요. 진행인 듯 아닌 듯 어떻게 해볼게요. 일단 우리 그 상황이 1년간 고영인을 했었잖아요. 딱 1년 끝나고 더 다른 컨텐츠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아쉽다 그죠? 라고 하는 네. 두 명이 지금 네. 이걸 만남을 나누는 켰는데 이유로 고영인을 작년에 했다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뽀시래기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한번 잘 뭉쳐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영화는 모노노케 히메고요. 사실 오늘 이제 저는 두 번째로 영화를 보았는데 따끈따끈하게 두 첫 번째 번째. 볼 때보다 두 번째 볼 때가 조금 더 좋았던 영화인 것 같아요. 뭐가 좋았죠? 저는 첫 번째 볼 때 이 이야기가 좀 급하게 끝난다. 갑자기 이렇게 서서히 빌드업을 했다가 갑자기 팍 끝나버린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그런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스텝이 좀 탄탄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결말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결말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감독이 그리고 이 각본가들이 이런 빌드업을 했구나라는 게 조금 더 잘 느껴져서 뭔가 오히려 완성도 있는 영화처럼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혹시 나무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한 두 번 봤어요. 이제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고 했는데 전체적인 느낀 점을 네. 얘기하자면 생각보다 심오하다. 그죠. 심오하고 네. 구체적인 메시지가 희미해서 음. 좀 그게 더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영화의 특징이 어떤 주제의식을 강력히 피력한다거나 어떤 모습을 뭐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보다는 희끄무레하게 어떤 뭐랄까요? 비유하자면 수채화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뭔가 수채화. 인상적인 수채화? 그런 음,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영상미도 영상미인데 그 영상미에 부합하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 대립구도라고 하면 대립구도 같은 게 인간과 자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배경이 완전히 자연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자연을 보여주는데 이게 애니메이션이지만 뭔가 되게 자연을 장대하게 찍은 방식. 그러니까 이제 뭐 롱쇼트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익스트림 롱쇼트처럼 이제 맞아요. 배경 등장인물이 되게 작고 배경은 되게 넓게 산을 보여준다거나 강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제가 희미한 거와 잘 어울리지 않나. 어떻게 보면 그런 원경이 보이는 장면들이 자연과 인간의 대립이라기보다는 자연 맞아요. 속에 있는 인간 한두 명이 조그맣게 음, 나오는 장면이어서 맞아요. 주제랑 잘 맞게 느껴졌고, 음, 그리고 그림 작화가 진짜 예뻤어요. 맞아요. 음, 그 아시타카가 그 음, 저주에 걸린 다음에 마을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쫓겨나는 장면에 이제 서쪽으로 가는 와중에 자연을 보여주는데 사실 여기서 주제를 꼽고 싶은 게 삶과 죽음 같은 거거든요. 삶을 묘사하는 방식이라든지 죽음을 묘사하는 방식 이걸 되게 가까이에서 보여주진 않는 것 같아요. 되게 멀리 떨어져서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삶과 죽음이라는 게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이거를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그냥 객관적인 존재 그런 것들을 좀 멀리서 묘사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객관적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고, 그냥 그죠? 사실 그대로를 담으려고 했다,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리고 뭐 음, 개인적인 죽음, 뭐 개인적인 삶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영화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거는 그냥 자연에서의 죽음, 자연에서의 삶 이런 것들을 음. 보여주고자 했던 뭐 연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은 뭐 제 작화도 작화인데 작화에 저는 BGM이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그 뭐 장대한 분위기의 오케스트라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시타카 전기가 원래 영화 원제로 쓰이려고 했다고 하는데 음. 히사이 시조가 작곡한 노래 제목이 아시타카 전기더라고요. 아, 여기서 네. 나오는 BGM이. 이 네. 음악이 진짜 좋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자체가 아시타카의 경로, 아시타카가 나아가는 길을 통해서 영화를 서술해 나가기 때문에 아시타카 전기라는 제목이 조금 더 잘 어울렸을 수도 그쵸.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기로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아시타카 전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근데 홍보차 나간 다른 분이 모노노케 히메다라고 말을 해서 그냥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시타카 전기가 저도 조금 더 내용하고는 잘 맞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좀 뭔가 이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잖아요. 이 주인공이 갑자기 이렇게 뭐 하다가 갑자기 뭔가 이제 결말을 끝내버리는 되게 뭔가 힘센 캐릭터? 주인공이 다 해버리는 네. 느낌. 그런 어떤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을 텐데 이 원령공주라는 제목을 붙임으로써 원령공주라는 캐릭터가 자연과 인간의 중간자에 있는 인물인 거잖아요. 거리감 표현함으로써 이거를 좀 관찰자 입장에서 좀 심도 있게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포인트인데 그 원령공주보다 아시타카가 되게 중간자의 위치 저도 같았거든요. 그런 생각도 하긴. 원령공주도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세 네. 가지 축의 한 구석에 있는 네. 인물이고 결국은 그거를 다 관찰하고 서술하는 인물은 아시타카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감독이 정했던 원래 제목을 좀 알고 나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아시타카가 여러 등장인물들을 그냥 훑어보는 그런 느낌이었다.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죠. 네. 사슴신이 삶과 죽음을 컨트롤을 하잖아요, 영화에서. 이제 아시타카라는 캐릭터가 저주에 걸렸지만 죽지 않잖아요. 죽음의 저주에 걸렸는데 이제 그런 이유가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캐릭터는 되게 뭐 원한이라든지 복수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휘말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저주가 저는 죽음의 저주기도 하지만 그 원천이 원한과 복수라든지 증오 이런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아시타카라는 캐릭터는 딱히 그런 게 없어 보여요. 자연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고요. 인간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뭔가 좀 이걸 지켜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더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런 점에서 아시타카라는 캐릭터가 보여주는 그런 일을 풀어나가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되게 좀 흥미롭고 이런 것들이 조금 영화를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입니다. 사슴신이 살려줬잖아요. 네. 근데 그 장면을 다시 보면서 느낀 게 그 산이 총을 맞은 아시타카를 데리고 사슴신한테 찾아가잖아요. 그때 이제 나뭇가지 하나를 그 앞에 꽂아두거든요. 그때 사슴신이 와가지고 얘를 살려주면서 나뭇가지에 있는 영혼을 빨아들여 그 장면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교환해주는 느낌? 그 나뭇가지에 있는 생명을 봉헌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삶과 죽음이 어떤 굴레를 이루고 이것이 어떤 평형을 이룬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무의 생명을 앗아간 만큼 그걸로 이제 아시타카를 살려준 거죠. 다른 멧돼지 신이 죽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런 증오에 차 있는 애들은 삶의 터전을 지키려고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발악하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과 죽음을 거스르려고 하는 캐릭터들은 사슴신이 삶을 앗아가고 아시타카 같은 경우는 산을 지키려고 했었잖아요. 총을 맞기 전에.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죽음 앞에 서게 된 거니까 얘는 살려주는 그런 느낌도 저는 들었어요. 아까 뭐 저주라는 키워드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네. 사실 저주가 어떻게 걸렸는지 보면은 이 멧돼지, 그러니까 재앙신으로 변해버린 멧돼지 신이 저주를 걸게 되는 거잖아요. 이 저주가 좀 재밌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저는 있었던 게 인간을 증오하는 자연이라고 볼 수 있죠. 멧돼지. 인간을 증오하는 자연이
건저주. 그리고 그 증오 자체는 또 인간이 쏜 총알에서 비롯된 걸로 맞아요. 나중에 나오죠. 네. 음. 그런 점이 이게 거울상 같은 느낌을 전 받았거든요. 자연을 증오하는 음. 인간, 인간을 증오하는 자연. 이것이 서로 대립적인 구도를 만들어내다가 결국에서 끝나게 되는 점에 있어서는 만물을 관장하는 신이,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자연적인 신이 그래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다. 네. 인간을 증오하는 자연. 근데 이 자연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되게 좀 애매할 수도 있는 맞아요. 게, 이 멧돼지 신, 나중에 이제 늑대 신도 나오고 하지만 그 사슴신하고는 되게 좀 다른 캐릭터들이거든요. 맞아요. 좀 성질 자체도 다르게 느껴지는 게, 이 친구들이 다 자연 속에 살아가는 또 한 개체들이잖아요. 그죠. 신이라고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그게 그냥 인간하고 거의 동등한 위계에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뭐 사슴씨는 좀 다르죠. 맞아요. 그 자연과 인간의 대립이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사슴씨는 자연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세계? 세상? 네네. 약간 맞아요. 이치 같은 느낌인 네. 거네요. 네. 음. 저주를 걸려서 결국엔 이제 아시타카가 떠나게 되죠. 이거 뭐 좀 지엽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전 되게 좀 인상 깊은 게 떠날 때 음. 그 자기 여동생인지 아, 캐릭터가 약혼자라 그러더라고요. 그 나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아 그 그래요? 나이 그 시대에는. 아니, 아. 그렇게 설정이 아 되어 뭐 그럴 수 있죠. 있다던데. 아 옛날이면은 그때는 이제 음음음.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수 있긴 하지만 약혼녀라고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 봤는데 아무튼 그 흑요석 단검을 주는데 맞아요. 나중에 그거 그거 받아 가지고 산한테 산 주더라고요. 돌렸어. 그러니까 그래서 맞아, 뭐 얼마 선물.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바로 주더라고. 선물 돌려막기. 나는 그거를 처음에 전에 받을 어 때 막 영화 보면 이렇게 맞아, 목걸이 맞아. 펜던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딱 총알 총알로 맞고, 막았다. 그런 것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저도요. 그게 아니라 프로포즈 선물. 근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 버렸다. 음. 네. 그게 좀 충격이라 어떻게 그러나요? 생각하세요? 그런 아시타카의 선물 돌려막기. 아 좀 별로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지? 받고 나서 그런 걸 알게 되었다. 아, 만약에 산이 이게 예. 어디서 나왔는지 알게 된다면. 그럼 전 진짜 좀 정이 좀 에보시라는 캐릭터도 되게 음. 재밌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마을을 이끌어가는 수장이잖아요. 맞아요. 그쪽의 주된 산업이 제철을 하는 음. 거죠. 신기하게도 제철을 하는 게 그 여성들만 있 맞아요. 그런 점에서 뭔가 이제 여성 중심적인 사회라고 보이는데요, 그 마을 자체가. 음. 그런 점에서 되게 특이한 이것 특이하기도 하고, 이 마을이 이 영화의 정체성을 또 네. 드러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인간 무리 그리고 산업화 이걸 되게 악하게 느껴지게 그리는 게 아니라 남녀가 평등한 사회라든지, 맞아요. 환자들도 나오잖아요. 네. 맞병 환자들. 음. 그런 모습이 되게 평화롭게 느껴졌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죠. 이런 산업화와 자연 파괴를 하고 있긴 하지만 또 인간 입장에서는 이만큼 또 이상적인 사회가 있나 싶어서, 음.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게 멀리서 떨어져서 보는 그 주제를 되게 또 잘 드러나게 맞아요. 하는 마을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에보시라는 캐릭터도 사슴신의 머리를 원하긴 하는데 그 원하는 목적 자체가 자기 마을에 좀 도움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사슴신의 머리를 원한 거잖아요. 안전하려는 욕구인 거죠. 네. 그죠. 그죠? 음.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멧돼지 습격도 받고 벌을 받았다라는 네. 결론으로 가잖아요.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마을이 그렇게 이상적이었는데 사슴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근데 뭐 풀 데 없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이 에보시라는 캐릭터도 어떤 파괴적인 면모에 대한 징벌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음. 다른 캐릭터 이 승려라든지 이런 음. 사람들은 다 이제 사라진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 마을과 벌을 받은 수준이 다르다? 음. 전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또 흥미로운 게, 그 이 옛날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하면 그 멧돼지나 늑대나 우리나라는 좀 호랑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산을 지나가다 뭐
호랑이를 만나가지고 근데 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크잖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치면은 자연이라고 해서 되게 항상 선한 것도 아니고 인간 입장에서는 맞아요. 이거를 파괴하겠다라는 목적보다 아까 말했던 안전에 대한 욕구 그 음. 자체일 수도 있는 거고 음. 지금 시대에 와서 보면은 우리가 그런 안전 욕구로 인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연을 파괴했구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거 되게 상대적인 것 같아. 그 시대에 따라서도 상대적이고 어떤 맞아.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도 상대적이고. 근데 영화에서는 그 상대적인 것들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다가 사슴신이 아예 판을 뒤엎어버린 느낌? 어떻게 보면 벌을 누구한텐 더 주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아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맞아요.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다시 시작해라 이런 느낌.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린 그 사이에서 숲의 정령 하나가 빼꼼 이렇게 나타나는 맞아요. 장면이에요. 코다마. 그쵸. 네. 코다마가 이렇게 나타나서 음. 빼꼼이라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 장면이 이 영화의 판을 뒤엎어 버린 그 속에서도 하나의 악센트를 주었다. 하나의 여 이런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역설적인 게 마지막에 모든 게 다 흩어져 버리고 끝났는데 네. 말씀하셨던 그 악센트 코다마 하나로 되게 희망적인 느낌으로 끝난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영화 포스터에 캐치프레이즈가 일본어로 이키로라고 써 있는데 전 일본어를 못해서요. 살아라라는 뜻이거든요. 단순하면서도 뭐 영화 포스터에 쓰이기 좀 어색하기도 한 문장이잖아요. 살아라라는 게. 결국은 그냥 살아내는 거잖아요. 모든 구성원들이. 사족이 안 붙잖아요. 음. 뭐 어떤 방식으로 살아라. 뭐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다. 맞아요. 그런 어떤 맞아요. 가치 판단적인 면모가 아니라 그냥 삶 그 자체, 생명력 맞아요. 그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간단한 세 글자가 쪼끔 더 이런 음. 주제라면 주제 같은 거를 좀 잘 보여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아닌가. 이 영화 자체가 인물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살아라라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전해져 오던 지혜 하나를 이렇게 영화로 만든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전기라는 제목도 되게 잘 어울렸을 수도 있긴 음. 하겠네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기록이 없던 시대의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희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음. 담은 느낌이에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그걸 만약에 전해 줬다면 누가 전해 줬을까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산이랑 아시타카 이 둘과 에보신의 마을 사람들 그쵸.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과연 누가 이거를 전해 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시타카. 아시타카. 음.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산이라는 캐릭터는 되게 더 자연 쪽에 치우쳐져 있는 인물 맞아요. 같아서 만약에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아시타카가 후손들한테 들려줄 것 같은 음. 그런 이미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음. 아시타카가 이제 누군가에게 뭐 산과의 뭐 아이라든지 아니면 음. 뭐 다른 나라의 뭐 사람들이라든지 뭐 그렇게 전해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아니면 진짜 쪼끔 이제 판타지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음. 코다마가 전해 줬을 수도 있기도 하겠다. 음. 그럴 숲의 수도 이야기 있죠. 코다마가 코다마들한테 뭐 이어져 코다마들끼리. 네. 사실 뭐 이렇게 어. 숲의 이야기들을 코다마들이 이렇게 전해 주지 않고 공명하잖아요. 어. 그런 점에서 '코다마가 그 귀여운데? 전기를 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아. 그럴 수도. 항상 그 영화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주인공이 숲에서 길을 잃었는데 숲에 정령이 나타나 가지고 맞아요. 그런 이야기가 또 뚝딱 만들어질 수도 음. 그러게요. 이게 있겠네요. 후속편으로 쌓일 수도 있겠네요.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만드는 영화들이 일관적이진 않지만 서로 음. 통하는 맥락 같은 게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쵸. 네. 특히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자연에 그죠.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살아갈 음. 것이냐 아니면은 음.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에 맞아요.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느낌이죠. 네. 맞아요. 진짜 딱 음. 고민이라는 느낌이 맞아요. 뭐 음. 답을 내리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보는 장르잖아요,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아무래도. 디즈니 영화랑 비교했을 때 지브리 영화는 좀 아이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겠다. 맞아요. 지금 볼 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무서운 것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잔인하거나. 네, 원령공주 이거를 빼더라도 뭐 음.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든지 그 먹는 장면. 사실 좀 어린애들이 보기에는 길을 그쵸. 잃는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기도 아, 하고 맞아요. 거기서 이제 뭐 좀 다른 기괴해 보이는 음. 뭐 사람들도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전 되게 무섭게 봤던 영화들이 좀 지금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애들한테 좀 네.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근데 저는 어릴 때 지브리 영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음. 예쁘고 음악도 좋고. 그죠. 저는 디즈니보다 지브리를 좋아했는데 지금 음. 와서 디즈니 영화랑 비교를 해보면 뭔가 아이들은 디즈니를 되게 더 좋아할 것 같은데. 그죠. 네, 뭐 왜냐면 딱 노래도 예 신뢰가 확실하잖아요. 맞아요. 주제가 맞아요. 확실하니까. 음. 권선징악 같은 느낌이죠. 음. 근데 지브리는 모호해요. 맞아요. 네. 센과치히로도 그렇고, 맞아요. 네,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도 되게 악인으로 보였던 사람이 나중에는 안쓰러워지면서 같이 네. 다니고 황야의 네네네. 마녀들 네. 같이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되게 독특하다. 음음음음. 어쩌면 동양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추천한 지브리 영화 있으신가요? 저는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폼포코 노구리 대작전 pompoco 너무 좋아요. 그거 방탄 정말 소년단 재밌단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혹시 추천하신 이유라도 있을까요? 일단 귀엽고요. 그런 것도 맞아. 그리고 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거는 아니라고 알게 됐고 음. 최근에 지브리 거긴 한데 주제는 비슷해요. 모노노케 히메처럼 자연과 인간의 대립이라고 볼 수 네. 있는데 더 귀여운 자연이 어. 나오는 느낌이고 어. 약간 코다마들 같은 그런 아이들이 나오고 음. 너구리죠. 네, 너구리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인간들 세상에 좀 이제 겁을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음. 자연을 보호해라는 메시지를 네. 겁을 주는 형태로 나오는데 결말도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좋아하는 하셨네요. 영화입니다. 네. 저도 귀여운 거 참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꼭 볼게요. 저는 아까 이제 뭐 코다마 얘기 나와 가지고 뭐 그런 건데 항상 저는 지브리 영화 중에서 원톱을 꼽으라면은 이웃집 토토로를 꼽는 것 같아요. 토토로 네. 좋죠. 토토로. 아까 아이들 얘기도 잠시 나왔었는데 음, 토토로는 되게 무해한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의 시선으로 숲을 음, 보았을 때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 음, 사실 토토로라는 캐릭터가 어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되게 최애하는 지브리 영화고 음, 한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토토로를 보면서 옛날에는 그냥 귀엽고 그냥 마냥 좋았던 것 같은데 음. 어른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되니까 '고양이 달라요? 를 타고 싶다.' 뭐요? 고양이 어른의 눈으로. 보고만 있으면은 출퇴근도 편하고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음. 메타 인지를 했던 게 '아 때가 탔구나.' 그니까요. 동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 저게 진짜 환상적이고 나도 아니, 저거' 고양이 버스를 출퇴근할 때 쓸 생각을 어떻게 저는 하다니.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그렇군요. 토토로 되게 좋아하고요. 네. 오늘 영화랑 좀 연계해 지어서 생각을 해 보면은 음. 뭔가 '코다마가 음. 토토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음. 그러니까 토토로도 숲의 코다마의 신. 일종이다. 코다마도 그쵸. 그런 네. 느낌이죠. 사실 무해한 느낌. 예. 저는 토토로에서 가장 좋은 장면을 꼽으라면은 주인공이 나무에 씨앗을 심었는데 씨가 이게 안 자라나라 어 밤에 맞아요, 맞아요. 밤에 이렇게 맞아요. 막 자라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라나라 해 예. 가지고 음. 하고 이제 나무가 자라니까 이게 풍성하게 자라거든요. 이게 음음음. 나무에 올라가기 위해 가지고 이 팽이를 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팽이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 어. 있어요.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나무 한 그루일지언정 이 모노노케 히메라는 영화에 대입해서 보면은 그것도 음. 하나의 숲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런 점에서 이 숲의 그 나무의 그 숲의 정령은 토토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숲의 정령. 토토로는 진짜 어렸을 때 많이 보고 커서 네. 잘 본 사람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음. 저도 그거. 설명 들으니까 다시 음. 또 보고 음. 싶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브리 영화를 추천하는 것으로 오늘 또 급하게 방종을 해 볼게요. 방종합니다. 바이.
할게요. 오케이. 네. 바이바이.